임영웅 씨의 노래에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임영웅 씨가 노래 1절을 끝내게 되면 그 주위가 모두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뽕숭아학당에서 부른 보고 싶다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보고 싶다라는 곡의 원곡자는 명품 가수 김범수 씨죠. 김범수 씨의 곡들의 특징들은요, 좋은 가사와 넓은 음역의 레인지입니다. 극 저음부터 극 고음까지 정말 넓은 음역대의 레인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가수들은 커버하기에도 버거운 곡이죠. 그리고 보고 싶다라는 곡이 정말 많은 가수들과 가수 연습생들 그리고 아마추어들도 정말 많이 부른 곡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의 기준이 정말 높아져 있는 곡이죠.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곡을 부르는 가창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김범수 씨만큼의 가창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이 곡을 완전히 자기화해서 다른 음악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임영웅 씨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소화해냈어요. 보고 싶다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 못 가고 싶어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아무리 기다려도 나 못 가고 싶어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저는 임영웅 씨의 보고 싶다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임영웅 씨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곡을 부르든지 간에 자기화해서 부르는 이 테크닉이 정말 뛰어난 가수예요. 우리나라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은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성악계에서도요, 콩쿠르를 나가보면 한국인들이 상을 쓸고 다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가창력이 뛰어난데요.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그러한 능력들이 정말 특화된 인물 같습니다.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임영웅 씨 노래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듣기 편한 것에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마이크 위치를 보게 되면 마이크를 입술에 거의 붙여서 가창을 하죠.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의 발성을 보게 되면 정말 편한 발성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도 편하고 많이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발달한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이렇게도 발전을 했는데 가창자의 발성이 너무 과하다면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을 수는 있어도 계속 듣기는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정말 지혜로운 발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 싶다 내가 미워질 만큼. 보고 싶다 내가 미워질 만큼.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감미롭다 보니까 저기에 앉아 계신 정광열 선생님도 땡볕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 노래에 푹 빠져 계시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플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임영웅 씨는 고음이 안 올라가서 원곡 대비 2키에서 3키를 내려서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을 써놨던데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고음만 잘 올라간다고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 악플을 쓰신 분은 음악 제작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한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 작곡가가요,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를 가수를 찾겠죠. 그때에 적정한 가수를 찾게 되면 그 가수의 음역대에 맞게끔 키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래를 못하고 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악계에는 남성 성부, 테너, 바리톤,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악가들이 가곡을 부를 때요, 자신에게 맞는 키를 조절해서 노래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베이스 성부를 가진 성악가는 실력이 없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자기에게 맞는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를 높이거나 내린다고 해서 실력이 더 좋지도 실력이 더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일이 될 수 있다면,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임영웅 씨의 호흡도 정말 좋게 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는 계절이 정말 무더운 여름이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뜨거운 여름날 밖에 나갔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 그러한 경험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노래는 이 호흡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렇게 무더운 날 땡볕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는 너무나 안정적이죠. 그만큼 자기의 몸에 대한 이해와 이 호흡의 컨트롤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칠 듯 사랑했던 추억들이 찾고 있지만, 미칠 듯 사랑했던 추억들이 찾고 있지만. 이러한 고음들도요, 임영웅 씨가 너무나 잘했어요. 임영웅 씨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상후두간을 좁히는 테크닉, 바로 트웽, 벨팅이라고도 하고요, 링보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트웽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제가 임영웅 씨의 노래를 50곡 이상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트웽이라는 테크닉을 정말로 잘 사용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음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고음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들 기억하시죠? 임영웅 씨가 이 상후두간을 좁혀서 성문 상압을 올리는 테크닉, 이 트웽을 정말 잘 트레이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톤 성부를 가지고 있는 임영웅 씨가 고음을 내더라도 우리의 귀가 정말 즐거운 것이죠. 고음 트레이닝이 잘 안 된 저음부 가수들이 고음을 내게 되면 사실 조금 거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고음은 정말로 듣기가 좋습니다. 사랑이란 변명에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사랑이란 변명에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임영웅 씨의 이 성구 전환을 하는 능력은요, 정말 좋아요. 우리가 성구 전환이라고 하는 거, 이태리어는 파사지오라고도 하죠. 지나가는 길을 말을 해요.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니는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장애물이 있다면 걸어다닐 때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 넘어지는 행동을 바로 우리가 삑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성구 전환, 이 파사지오는요, 정말 매끄럽습니다. 이 파사지오를 매끄럽게 하려면 정말 자기와의 싸움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즉 연습실에서 연습을 엄청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임영웅 씨의 성구 전환, 이 파사지오 소리는 단 한 번도 제 귀를 거슬리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이죠. 임영웅 씨의 노래에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임영웅 씨가 노래 1절을 끝내게 되면 그 주위가 모두 훈훈해진다는 거예요. 저렇게 더운 여름날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다들 미소를 짓고 있죠. 저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 싶다 내가 미워질 만큼 보고 싶다 내가 미워질 만큼 명가수의 특징이 또 나죠. 제 댓글을 보니까 이제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명가수의 특징이 외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바로 1절과 2절에 다이나믹이 다르다. 임영웅 씨가 1절에서는 말하듯이 편안히 피아노시모의 느낌으로 부르다가 2절이 되니까 음악을 타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노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음악을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한 가수들은요 1절에서부터 너무 과하게 불러요. 그래서 2절 끝부분이 오게 되면 그 노래를 힘들어서 완창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정말 지혜롭게 똑똑하게 완창을 해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가수죠. 울고 싶다 떠나야만 한다고 울고 싶다 떠나야만 한다고. 이야, 이러한 부분에서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임영웅 씨의 노력, 그 열정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첫 소절만 들어도 그 가수의 실력이 다 보인다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죠. 임영웅 씨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임영웅 씨의 노력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노래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임영웅 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PMK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임영웅 씨를 극찬했다고 해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임영웅 씨의 노래가 예술성이 깊다는 것이죠. 저도 그 PMK라는 잡지를 주문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음악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임영웅 씨를 어떠한 평가를 내렸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잡지가 오게 된다면 그 잡지 내용을 토대로 영상도 찍어볼 텐데요. 그 분석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미칠 듯 사랑했던 추억들이 찾고 있지만 미칠 듯 사랑했던 추억들이 찾고 있지만. 임영웅 씨의 마이크 컨트롤이 정말 좋아요. 마이크를 입술에서 떼지를 않죠. 여러분 발성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대 접지율을 올려서 성량을 크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통해서 그 음역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때에 발성처럼 노래를 하게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성과 노래는 불가분의 법칙을 가지게 되지만 발성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만 하면 축구를 잘하게 될까요? 물론 실력은 늘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종목만 운동을 하지 않고 웨이트라고 하는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래와 발성은 이와 같습니다. 발성은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하는 것처럼 노래를 한다. 잘못된 것이죠. 노래는 말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악과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변명에 가둘 수 없어. 사랑이란 변명에 가둘 수 없어. 임영웅 씨의 딕션도 너무나 좋아서 우리에게 정말 이 가사 전달, 이 텍스트가 그대로 전달이 되죠. 이것이 바로 말하듯이 노래하는 가수들의 힘이에요. 이러면 안 됐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이러면 안 됐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나 잘했죠.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른 보고 싶다의 무대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정말 임영웅 씨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노력, 열정들이 이렇게 열악한 무대에서도 다 보여지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임영웅 씨라는 존재를 알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김범수 씨, 나얼 씨, 박효신 씨, 그리고 이수 씨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타나면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무언가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 같은 가수가 많이 나올 수도 없겠지만 우리나라 음악계를 위해서 이러한 가수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겠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나올 우리 임영웅 씨의 정규 앨범도 너무나 기다려지는데요. 물론 트롯도 수록이 되겠지만 보고 싶다와 같이 이러한 한국 정서를 담은 전통 발라드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데요. 정말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